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 네. 이거잖아요. 강남 고가 아파트.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서 산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서 산다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지금 부동산 네. 규제로 15억 초과되는 주택의 대출이 막혔잖아요.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6월 1일 우리 매일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잔금하는 조건으로 물건들이 나오는데 너무 네.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까 네. 돈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자들이. 네. 그렇게 해서 그 매수자들이 이제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네.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억짜리, 그러니까 15억이니까 20억으로 할게요. 네. 20억짜리 집인데 바로 20억을 준비 못하고 그분이 한 15억까지만 준비가 된다. 네.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라. 5억은 내가 나중에 받을게. 매도자가 그런데 나중에 받는데 나중에 받는 증거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근저당으로. 그러니까 그 매도자로 근저당을 5억을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의를 넘겨주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엄청 이슈가 됐죠. 80평 80억 이거 네. 계산하기 편해졌다고 네. 그 얘기하는데 계산하기 편해졌죠. 예, 80억이면 진짜 그냥 빌딩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그 아파트 거래가 됐는데 네. 그 거기 이제 등기를 떼보니까 근저당이 은행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네. 거죠. 그전 집주인이 매도자의 집 네. 회사에서 빌려준 네. 거예요. 매도자의 회사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네. 돈을 빌려주고 네. 돈을 덜 받은 거죠. 그렇죠. 돈을 덜 받은 거예요. 네, 나중에 그쵸. 받는다는 돈을 개념.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현금을 뭐 여기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덜 받는다. 네네. 덜 받는다. 뭐 이자는 합의 이자율로 했겠죠. 네네네. 근데 그런 매매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된다. 네. 그런 거죠. 은행이 하는 역할을 집주인이 해주면서. 네. 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매수자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네. 모자랄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진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지 집을 매수할 때 이제 돈이 모자르면 대부분 포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돈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례에서는 뭐였냐면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죠. 지금 왜 이걸 가져왔는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표를 한번 보면요. 네네. 이거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를 근저당 후 내놓고 5억 원이 부족한 거예요, 네. 이분이. 그러면 5억을 25억에 일단 25억에 양도하고 5억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등본에는 매도가 30억이 포기가 표기되고 되죠. 네.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5억 플러스 이자를 나중에 네, 갚는다. 그렇죠. 뭐 이 기간은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필요할 때 그쵸, 매수자들이 이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뭘 편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금 조달 방식이 계속 네. 진화를 해온 거죠. 사실 이게 네. 중요했던 이유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도 문제고요. 네. 이걸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지만 네. 5억짜리 이제 전세를 구할 때 이제 바로 못 구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전세를 구하면 그 전세금을 이제 근저당으로 갚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어떤 시간을 조금 쪼개 쓴다고 할까? 그렇기도 하고,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뭐 30억이 찍히면 30억이 다 있어야지 집을 사는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집이라는 거에 대한 담보로 일으켜서 우리가 대출을 내리는데 네네. 이건 특이하게 집주인을 통해서 대출을 내면서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모자랄 때 네. 해왔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방법 중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임대사업자 대출은 뭐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네. 지금 LTV가 40% 그러니까 투기가해지고는 40%라는 게 뭐냐면 네. 10억짜리 집을 사면 9억짜리 집이라고 해야 네, 되는데 네. 9억 이상은 또 달라지니까 네. 9억짜리 집을 사면 3억 6천에 대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5억 4천 정도 내 돈이 있어야지 9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은요. LTV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8 하니까 6억 4천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원래 가능했었어요? 네,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늦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이런 방법을 썼던 동네가 어디였냐면 사실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왜냐면 매가가 높은데 네네. 매가가 높은데 이제 그 사업자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을 내면서 하면은 또 투자금이 절약되고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또 네.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금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죠. 사업자로 잡히니까. 네네네. 임대 사업자. 그래서 내가 사업 목적에 어떤 시설물을 취득하는 그런 걸로 인지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임대 사업도 사업이니까. 네네.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낸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얘기했는데 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출이라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아까 근저당을 잡았다. 네. 돈을 빌려서 했다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거죠. 대출도 표기하고 근저당도 네. 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에 거죠. 뭐 기타 법인에서 대출 받았다 이런 거 나오니까. 네네네. 거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쭉쭉쭉 쭉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금 말하는 출처를 거는 명확하게 소명할 수 네, 있어야지. 더 정확해요. 네네. 더 네. 정확해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합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었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네. 뭐 요거는 최근에도 하는 건데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네. 와이프가 전세로 결혼을 신혼신고 혼인신고 네. 안 하고 와이프가 전세로 그렇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스와핑한다거나 서로 전세를 들어가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은 스와핑하는 방법을 투자자들끼리 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말 지인 아니고서는 완전히 믿지 않으면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사실 네. 그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남이니까. 남이고 거기에 네. 이제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네네. 같이 산다는 개념인데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전세자금 대출 하시는 분들이 또 네.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미리 이제 뭐 여자친구 이름으로 명의를 샀다가 자기 혼자 거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니까 아마 이 방법으로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네네.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 중에 있었던 게 이런 거 할인 분양.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 편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근데 할인 분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분양이 많이 날 당시에 일어났는데 네네. 근데 5억에 분양을 해서 5억에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 팔리고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때 이거는 유행했던. 네. 그래서 네. 할인을 하는데 할인을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5억인데 4억까지 깎아주고 1억이라는 돈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돌려주는 네. 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때 당시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등기부번에는 5억이라고 찍히죠. 네. 그러면 4억보다 5억일 때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죠. 투자금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저희 장인이 네. 주상복합을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8년 말에. 와. 그래가지고 그걸 뭐 얼마 주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7억인가 6억 얼마인가 주고 사셨는데 그게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왜냐면 저 여자친구 되게 어릴 때 만났거든요. 2008년 이때 만나가지고 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배우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딱 보니까 어머 그게 이랬구나. 네, 그 집이 정가가 뭐 6억 얼마였는데 그 집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4억 얼마에 다 등기가 돼. 거야. 네. 네. 그런 게 이제 암암리에 있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얘기를 안 해주죠. 지상파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못 다루니까. 네. 이 방송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신축 빌라나 이런 것도. 맞아. 신축 빌라가 이런 경우가 빌라 사시는 분들 이거 한번 등기를 다 떼보시면은 다 가격이 다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분양가가 뭐 1층, 2층 다르고 탑층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타입별로 좀 다르고 이 정도인데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빌라를 분양받았다. 내가
눈탱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한 뭐 16호실 되잖아요. 8호실이나 그럼 그거 등기를 다 떼보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이거 네.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떨 때는 가면 너만 싸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만 싸게 해주지? 막 이러면서 이게 네. 이빨 빼기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렇게 가격이라는 게 사실 찍힌 가격이 실거래가 정말 진정한 실거래인가라는 거를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높게 써 있으니까 대출을 그만큼 그 지난 내려고. 뭐야 그 사연. 저번 주에 사연이 신탁. 있었잖아요. 신탁 대출 해가지고 1,000만 원만 주고 빌라 산 사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분양가를 이제 그분이 처음에 분양받았던 거를 가격을 다 떼보면 그게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리고 뭐 역산해 보면 또 알아요. 네네네. 대출에 대해서 역산을 해보면 아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또 네.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아무도 안 알려줘요. 모르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네.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좀 유행했던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년 반, 2년쯤 전에 인천에서 되게 청라, 송도 이런 쪽에서 유행했던 네. 게 이제 그 대출 먼저 내고 전세 네, 나중에 네. 후순위 전세 받는 거. 네, 그죠. 그거가 이제 앞에 이제 대출을 내면은 사실 전세로 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불안감을 없애려면 뭐로 해야 되냐면 전세 보증보험을 끊어야 대신 돼요. 들어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대출하고 전세금하고 딱 맥심 전세 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는 가격으로 딱 세팅을 해서 네네. 사장님이 이제 사라라고 얘기하면 투자금이 예전에는 되게 막 많이 들었는데 조금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그게 거죠. 뭐냐면 갭이 너무 벌어지니까 네, 상승이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원래 청라나 송도가 갭이 엄청 작았는데 네. 순간적으로 확 벌어지니까 이걸 채우려고 네. 그 전세금에다가 대출을 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먼저 받고 후순위 전세를 넣으면서 전세 이제 세입자분한테 보증금에 대해서 네.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네.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한다. 근데 뭐 후순위로 들어가면서 보증보험 뭐 안 끊는다 이런 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네네. 그런 집을 만약에 계약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보증보험이라는 건 아파트는 좀 잘 나오는데 네. 빌라라든지 다가구 중에서 그 특히 위장 건축물이 있는 데는 절대 네. 전세자금 대출도 불법 잘 안 건축물. 나와요. 불법 건축물. 네네. 그거 나오는 거 그게 있어서 갑자기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팁은 네. 원룸이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상품에 만약에 내가 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세를 계약하러 갔을 때는 네. 사장님께 꼭 물어봐요. 위반 건축물이 있냐고. 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전세금을 그냥 3천이면 3천 다 들어가는 집이 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이 다시 그 집에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인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맞아. 내 뒤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예. 저 그래서 위장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있는 네네. 경우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네.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안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증보험이 꼭 네. 필요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 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보증보험이 되거든요. 뭐 그 LH 아유 또 LH 얘기를 하는데 LH에서 주택보증보험 하죠. LH인가요? 그 주택보증보험은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아는 거? 네, 뭐 네. 어디서 하지? 네, HUG 허그. 허그. 맞다. 네. 허그에서 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네.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내거나 임대사업자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을 또 그 집주인이 또 얼마 일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내셔야 돼요. 어떤 거요? 보증보험비. 그죠. 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도 하고 자기 등기에다가 등록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돼요. 8월부터. 그래서 그런 집을 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한숨 또 쉬어서 죄송합니다. 저 그게 너무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아서.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건데 오해를 하실까봐. 네, 그거 무슨 당연히 말인지 해서 세입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네.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네. 자꾸 가태료를 낸다고 네. 하니까 이제 얼른 해야죠. 저도 네네.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이 네. 있었죠. 예.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든지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네. 그 뒤에 대출을 낼 수 있는 건데요. 네네.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금융권, 네. 사금융도 마찬가지죠. 사채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대출을 내서 이제 투자금을 줄이는 거죠. 지금 오늘 조제는 강남 네. 고가 아파트 집주인의 돈 빌려 산다는데 네. 땡땡하게 돈 빌려 산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낸다. 뭐 네. 어떻게 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 알고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제가 네, 이 뉴스를 또 뽑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를 매매할 때 자금이 모자란 경우 이런 식으로도 조달하는 융통을. 방법들이 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부동산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창의적일 줄이야. 저도 네네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와, 이번 같은 경우에는 80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그 회사의 돈이잖아요. 사실 네네, 본인의 그쵸. 돈도 아니고. 네. 빌려준 거는 이제 돈이 나갔겠죠. 그 법인에서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매도자한테 주는데 네. 돌려서 받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도 부자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파는지 그걸 한번 엿봤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네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